자, 녹화 시작했고요. 7-8번부터 여기 몇 페이지? 89페이지에 비례식과 비례배분 스텝 2에 7-8번부터 한번 볼게요. 신영이네 학생 수는 855명이래요. 여학생 대 남학생 수의 비가 11분의 8이래요. 이게 8대 11이라는 수지? 그치? 그러면은 뭐 해야 돼? 이제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의 차이를 보야 되는데 855. 여자는 855 곱하기 8 더하기 11분의 8이 나올 거고 남자는 855 곱하기 8 더하기 11분의 11이 나올 거예요. 그쵸? 차이니까 그렇지. 차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치? 알아나 이거를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차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855분의 8 더하기 11분의 3이에요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거는 855의 19분의 8을 구해라는 거고 얘는 남자는 855의 19분의 11이니까 우리는 855의 19분의 3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오늘따라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죠? 네? 네. 근데 저 질문 있는데 이거 네. 저희 학교 안 와요?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게 이 4번이에요. 공통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건 뭘까? 당연히 0이죠, 그쵸?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A 대 B는 뭐 예를 들어서 7 대 8이라고 하면 A는 우리 7K라고 표현하고 B는 8K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들어가 줘야 해요. 알겠죠? 우리가 서술형 문제풀이를 한다라고 한다면 서술형 문제풀이를 한다고 하면 이게 백지에도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긴 해요. 그냥 분수에 선생님 꼭 들어가 줘야 돼요. 알겠죠? 다음부터는 꼭 넣으세요. 알겠죠? A 대 B가 7 대 8이면 A는 7K, B는 8K인 게 맞죠? 이거 말고 B가 이런 7K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니까 8A는 7B예요. A가 7K인 게 맞죠. 맞죠? B가 8K인 게 맞죠. 백지에 점을 넣었어요. 너무 학교랑 안 넣었어요. 알겠죠? 자, 이게 우리가 요 용어를 지난 시간에 안 배웠는데 전항, 후항 6대 7이면 앞에 있는 걸 앞 전자 한자어로 앞 전자 써서 앞에 있는 항이에요. 전항이에요 라고 하고 전항에 후항 뒤 후자 써서 후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예전에 비하비로 할 때 백지 테스트에 저거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옛날 소설 같은 거 보면 역전 빵가게, 역전 빵집. 이게 지하철역, 버스역 앞에 있는 빵집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또는 버스 후미 버스의 뒷부분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뒤 후자 얘는 꼬리 밑자 이렇게 해서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뭐 외워라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앞전자 뒤 후자에 대해서 알아둬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6대 7 B의 항은 6과 7입니다. 6의 7에 대한 비입니다. 비율은 7분의 6입니다. 외항은 6입니다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전항과 후항으로 나눠져 있는 거지. 그렇지? 외항, 내항은 A 대 B는 C 대 D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비례식일 때가 외항, 바깥 외. 그렇지? 안, 내항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렇죠? 이제 6번 같은 문제가 우리한테 참 너무 쉬운 문제인데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이 12와 16의
최소 통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통분도 맞는데 그래. 48분의 28 대 48분의 여기는 어떻게 돼? 곱하기 3 했으니까 9 나오는 거고 결국에 28 대 9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모를 통일시켜 놓으면은 이걸 바로 찾을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냥 그래. 여기다 양변에 똑같이 전항과 후항에 똑같이 48을 곱해 놓으면 바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대분수 대 대분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3분의 16 대 4분의 4, 4, 16에 19. 그리고 뭐 해야 될까, 이제? 12씩 곱해주면은 곱하기 4 해서 어떻게 나오니? 여기는 64 대, 여기는 3에서 5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계산 실수할 건덕지가 조금씩 있어요. 그치? 조금씩 있어요. 계산 실수 절대 하지 마시고 한 단계 더 써서 계산 시작하세요. 알겠죠?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라. 이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75와 125의 최대 공약수인 25를 이용해서 3대 5예요 만들면 될 거고요. 그리고 10번에서는 이것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 가색 타입의 길이의 비. 라색 타입의 길이에 대한 가의 길이의 비니까 가대 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에 대한이에요. 나가 기준이에요. 그치? 네. 여러분 이거를 왜 A 대 B가 있으면 A 대 B가 있으면 왜 A는 비교량이고 B가 기준이었는데 왜 그랬지 이게? B가 분모. 분모가 왜 기준인 게 중요한 거지? 왜냐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뭐라고요? B가 왜 기준이지? 왜 이거를 우리는 이제 B분의 A라고 표현을 하는데 B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모를 왜 기준으로 하는 거야? 말해보세요. A 대 B는 A 나누기 B니까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네, 말씀해보세요. A 대 B는 B분의 A니까 B분의 A는 그 B 중에 A. B 중에 A. 좋아요. 자,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기준이랑 비교는 자, 예신이랑 선생님 피자가 먹을 건데요. 예신이는 5조각을 먹을 거고요. 선생님은 2조각을 먹을 거예요. 근데 예신이가 먹는 피자는 솔직히는 그렇죠. 예신이가 먹는 피자는 이렇게 쪼개놓은 것 중에 5개예요. 오케이? 1, 2, 3, 4, 5. 근데 내가 먹는 피자는 아니 이렇게 하지 마자. 똑같은 사이즈라고 하고 그냥 이게 내가 먹는 피자예요. 그렇죠? 나는 2개 먹고 예신이는 5개 먹지만 중요한 건 나는 더 많이 먹는다는 거야. 그치? 왜? 내가 먹는 건 2분의 2인 거고 예신이가 먹는 건 8분의 5인 거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준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 건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요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알겠죠?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서 누적 시험 보고 나서 우리 복습하고 나서 숙제해야 돼요. 그쵸? 복습할 때 여러분이 이런 거 빨간 노트에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기준이 중요한 이유. 지금 오케이? 요거 필기 좀 해놓을까요, 여러분? 빨간 노트에다가 지금 문제집에다가 10번 문제에다가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자, 봅시다. 표현이 그만해. 자, 자연수의 비로 나타냈을 때 8대 9가 되는 비를 모두 찾아 쓰래요. 우리 뭐 하면 돼요? 이거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어려운 내용 아니네요. 그대로 찾으면 될 것 같고. 자, 12번 문제를 볼 건데요. 비례식이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해달래요. 이거를 여러분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서술을 지금 해봅시다. 아니, 이유를, 네, 지금 써볼게요. 자,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비례식이라는 거를 정확히 표현을 해야 돼요. 이 비례식이 뭔지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A 대 B는 C 대 D라는 게 비례식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얘가 비례식인 이유가 비례식이 아닌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그냥 외양의 곱은 항의 곱이 같다. 같은 네. 성질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A 대 B는 C 대 D라는 비례식이 있을 때에서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이다. 그치? 그런데 1대 4분의 1은 1대 4에서 1 곱하기 4는 4분의 1 곱하기 1과 같지 않다. 그치? 따라서 주어진 식은 비례식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맞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뭐라고? 우리는 뭘 이용했어요?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증명했어요. 오케이? 복습 잘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15번 보시면 내항의 곱이 100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몇이어야 돼? 10. 자연스럽게 1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내항끼리의 곱이 100이려면 외항끼리의 곱도 100이어야지만 비례식이니까 여기는 4 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18번에서는 8에 대한 어떤 수의 비와 8에 대한 어떤 수의 비네. A 대 8 와줘야겠네. 그치? 얘는 28대 32다라는 걸 여기서 성준이가 아까 말한 거죠. 우리가 항상 무식하게 그냥 내항의 곱이 외항의 것 같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이렇게가 4배인 거, 그치? 이게 여기서도 똑같이 4배인 걸로 가주면 돼요. 그러면 A는 7이에요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치? 그리고 그 A 곱하기 32는 8 곱하기 28이에요를 얘를 그냥 무식하게 곱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8 곱하기 28 곱하기 32분의 1로 와서 여기 7 되고 8 되고 7이에요. 이렇게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다 곱해놓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약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숫자를 작게 간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26번 그래 비례식이 나와 있으면 이게 있어야죠. 그다음 톱니수랑 톱니바퀴수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한결이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름이 한결 톱니바퀴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 10년 후 최한결. 알겠죠? 자, 너무 고수한 것 같아. 바로 밑에는 아이고, 바로 밑에는 선수이도 옆에 있을까? 선수. 아니야. 바로 밑에는 네? 선생님 톱니바퀴. 선생님 성렬이가 더 한글이 자, 10년 후 최한결 톱니바퀴는요. 톱니바퀴가 100개 있어요. 10년 후 이현재 톱니바퀴는 그냥 이현재 톱니바퀴는 톱니가 10개 있어요. 오케이? 자, 든든한데. 장난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바퀴를 돈다라고 하면 얘는 최한결 톱니바퀴는 어디까지 가겠어요? 한 바퀴를 돌면 100까지 갈 거예요. 그렇죠? 센티미터 단위는 몰라요. 한 바퀴를 돌면 100까지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현재 톱니바퀴는 100에 도달하기 위해서 얘는 10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쵸? 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톱니의 수가 A 대 B라면 그러면
회전하는 회전수는 몇 대 몇인 거예요, 이제? 11대 16. 톱니의 수가, 자, 문제 상황으로 갈게요. 톱니의 수가 100대 10이라면 회전수는 1대 10. 1대 10이죠. 1대 10. 그치? 자, 톱니의 수가 지금 이 100대 10인 걸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10대 1인 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회전수는 1대 10인 게 나와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톱니의 수가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톱니 수가 A 대 B다라면 회전수는 1대 1. 톱니 수가 A 대 B라면 회전수는 1대 1. B 대 A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괜찮습니까? 자, 가 톱니바퀴가 4번 도는 동안에 나 톱니바퀴는 5번 돈다라고 나와 있는 거네요. 그쵸? 가가 4번 도는 동안에 나는 5번 돈대요. 가가 52번 도는 동안에는 나는 몇 번 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가 13배니까 여기에는 65번 돌면 되겠다라는 거네요. 맞죠? 이거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상황보다 선생님이 써준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경우예요. 그렇죠? 어떻게 써야 돼요? 네, 요거 빠른 노트에다 정리 좀 할까요? 자, 사람 짝꿍이 됐어요. 28번 보면요. 한길에 화면 켜시고 지구에서 몸무게가 72kg인 사람이 달에서 몸무게를 재면 12kg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몸무게가랑 달에서의 몸무게의 비가 6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에서 18.9톤이면 달에서는 몇이겠어요, 이게? 3.15 18.9, 18.9 얘는 3.15톤 이렇게 넣어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킬로그램이에요 물어봤으니까 3150 킬로그램 단위까지 바꿔줄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선생님.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비율로 안타를 친다라고 한다라는 게 이게 그렇지 타율이에요. 타율 18번을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7번을 안타, 유효타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유효타수. 잠깐 기다려. 유효타수. 효과가 있는 스윙, 타격이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18번 중에 7번. 자, 그러면 105번을 안타를 기록한다는 건 여러분 이게 18대 7은 뭐 대 뭐, 그래, A 대 B예요 라고 했을 때 105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A가 몇인지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15배인 거를 이용해서 A를 구하도록 합시다. 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33번 보도록 할까요? 둘레의 길이가 260이고요. 가로 대 세로의 길이가 5대 8인 직사각형. 우리는 가로 더하기 세로가 몇인 걸 알아? 260. 아니죠. 130인 걸 알고 가로 대 세로가 5대 8인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3분의 그렇지. OK라 그렇지. 그래. 비례하면 바로 합시다. 그러니까 130 곱하기 5 더하기 8분의 5가 가로인 거고 130 곱하기 13분의 8은 얘가 세로인 거고 50이에요, 80이에요 나오고 넓이 구하려면 곱해주면 4000 제곱센티미터 나와주면 끝이겠네. 그쵸? 어렵지 않네요. 네. 가로와 세로의 비. 이거. 투자금, 이익금. 그치?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45만 원, 60만 원을 투자를 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45만 원이다, 60만 원이다가 아니고 투자금의 B가 3대 4 투자인 거가 중요한 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28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면은 얼마가 나오겠어? 27분의 3. 그렇지. 7분의 3 대 7분의 4. 이걸 곱하기 28 해주면 끝인 거네요. 그쵸? 그러면 12만 원 대 16만 원.
갑이 가져가는 것이 12만 원, 을이 가져가는 것이 16만 원. 알겠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백지 테스트 설명하면서 이거 얘기했죠. 투자금이 얼마일 때 이익금을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어떻게 비례 배분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쉬는 시간 좀 하고 그 다음에 할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알겠죠? 5시에 5시에